네, 안녕하십니까. 가치투자 11월 3주 시장의 체크포인트 같이 짚어보면서 과연 이 힘없는 짜증나는 증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인지 한번 또 세세하게 요모조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벌써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한 지난주인데요. 그때 공매도 관련된 얘기로 인해서 시장에서 환호했다가 질질질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뭐냐 이거 하루짜리로 끝나느냐 라는 쪽에 대한 우려나 참 탄식과 한회와 모든 걸 다 같이 갖췄다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K증시는 취약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저희가 뭐 너무 아니면 또 미리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시장의 성격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위축됐던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그 다음을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때 공매도 금지 나오고 나서 지난주 얘기 드린 핵심은 그겁니다. 너무 일단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바뀌진 않는다 라고 보시되 체크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부분들과 거기다가 또 예탁금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지금 주도가 외국인들 거의 관망할 거고 재미없게 볼 거고, 그러면은 기관이 있을 텐데 기관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잊으세요. 얘네들은 뭐 제대로 역할하는 거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 쪽에서 공이 넘어왔을 때 개인이 매매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그 동력, 불을 확 붙여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탁금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쪽인데, 예탁금 지금 이번 주 들어온 거 보게 되면은 한 45조대 내려갔다가 한 47조대로 이제 복귀하면서 뭔가 들어오려고는 하는데 아직 저희가 생각하는 50조 이상으로 확 들어오진 못합니다. 이게 관건이겠죠. 이 정도까지 돌아와 줘야 시장에서 그래 연말까지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최근에 보면 거래대금까지 좀 취약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동력이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특히 외국인들은 그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외국인들 입장은 지금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뭐 롱숏 플레이,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인들도 저희처럼 그냥 사서 매수로 그냥 쭉 가서 이 종목 좋으니까 SK하이닉스가 좋으니까 사야지, 그리고 또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많이 빠졌는데 사야지, 이런 전략 안 씁니다. 거의 다 롱숏 플레이 쪽으로, 어떤 쪽은 롱, 한쪽은 숏, 이런 식으로 좋아 보이는 거 롱, 안 좋아 보이는 거 숏,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많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또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거죠. 선물적으로도 공매도 효과를 나올 수 있다. 선물, 시장 지수에 대한 선물, 만약에 공매도 효과를 노린다, 지수에 대한 선물 매도죠. 거기다가 개별 주식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개별 주식 선물도 매도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의 리스크나 자기네들이 원하는 효과를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어떤 개별 주식 플레이로 롱숏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숏 안 되는 거 그러면 롱만 하겠느냐? 못합니다.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냥 파생 플레이만 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정도, 외국인들의 영향들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기존에 공매도가 이번에 지금 공매도 금지 나오기 전에 금액이 한 158조 정도 됐던 부분들이 이제 너무 여기서 또 추가로, 그러니까 그들의 공매도는 올라가게 되면 또 추가로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점점 줄이는데 정리를 한다. 싸게 손해보면서 아니면은 이왕이면 가장 좋게 가격을 맞춰서 공매도를 청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지수 선물로 여러 가지, 오늘 보니까 한번 장중에 한 매도 3,000개로 훅 밀었다가 정리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유도 압박을 하면서 공매도를 잘, 일단 이 좀 어떻게 보면 과했죠. 작년 같은 금리 막 올리는 상황 쪽에서도 공매도 잔고가 110조밖에 안 됐어. 밖에도 아니지만 110조 정도 됐던 부분들을 이거를 더 늘렸다는 거는 참 치사하고 더러운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웬만해서는 비싸게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르고 갖은, 어제 같은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어떤 교란이 나오냐면 장중에 선물 3,000개를 쫙 하고 밀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미국은 올랐어도 한국 시장은 쫙 빠져버리는 정강후약, 아이 짜증난다, 이런 장의 대표적인 게 나왔죠. 그런 쪽에서 그들은 결국은 막판으로 보니까 필요한 공매도는 청산하고 싸게 잘 청산해가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역시 외국인답다, 포리너답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변화들은 앞으로 제가 공매도가 안 돼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이런 쪽에 액션들은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요거 교란시키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봐주겠지. 그러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럼 시장은 약간 고개 들고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쪽을 보게 되면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공매도의 반대 효과. 외국인들이 쓸 수 있는 전략들은 외국인들이 선물로 쓰다 보니까 선물 그래도 매수 쪽으로 다가오면서 변화가 나온다. 그래야 시장이 좀 활기가 돌고 그나마 대응하기 좋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죄송합니다, 저 같은 잔잔바리들은 이제 약간 시장에서 짧게 매매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때 집중적으로 매매하겠죠. 시장이 살아날 때 매매하겠죠. 여러분들이 선물 매도하고 재미없는데 그때 같이 붙어서 매매 안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거의 관망 하다가 좀 살아날 때 같이 매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짧게 매매를 한다라는 생각,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선물 매수하는 쪽을 계속 또 체크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 플레이를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의 그림은 딱 이렇습니다. 혹시나 지금 여기는 되게 많이 2400선 지켰어요. 지금 벌써 이날 갭상승했죠. 그리고 또 장중에 밀렸다가도 지켰죠. 또 최근에 지키는 선. 그래서 혹시나 요 정도 라인 정도까지 가격대가 2370까지 이번에 갭 나온 부분입니다. 혹시나 안 좋게 되면 이 정도 부분까지 매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점들은 염두를 하면서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무슨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갭 매크게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는 또 단기 지지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에 대한 흐름들은 지금 현재 2370 하지만 중간 단계에서 2400선도 만만치 않게 지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대로 봤었을 때 1차 지지권 2400, 2차 지지권 2370 이렇게 보시면서 대가는 게 좋겠죠. 게다가 지금 위쪽으로는 막 붙어갑니다. 지금 지난번에 요 검은색 선 제가 55일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이죠. 위쪽에 있을 때와 아래쪽에 있을 때 주가 흐름들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이쪽의 분위기와 이쪽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 안쪽에 올라가서 지금 놓고 하는 지금 현재 right now 이 시점 막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 아유 그래도 어렵게 해서 이 위쪽에 와 있어. 그러면 조금 좀 한숨 돌린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고 다시 시도했다가 오후장에서도 밑으로 쭉 밀려서 요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약간 그를 좀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적극적이보다 시장 흐름들이 적어도 위에 올라와야 되할 거야 라는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둘 다 열려 있는데 그나마 이 거래도 없이 이런 취약한 구간 쪽에서 거래 너무 했네요. 거의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주식 그냥 공매도 한다고 기대 가져봤다가 좀 여기 때도 좀 따라갔다가 샀더니 요런 때 좀 밀릴 때 샀더니 다 물렸네. 욕하면 안 되죠. 저희 클린한 신사적인 젠틀맨의 저희 채널에서는 욕 안 하겠습니다. 딴 데는 뭐 했나요?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더티한 시장 보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그나마 여기 안착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또 바뀌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이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좀 빠르게 대응해봐? 이것도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기준선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저희가 욕심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주식할 때 보면은 내가 1억 넣어가지고 한 10억 벌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야죠. 그렇지만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그런 거보다 1억 가지고 그래도 애들 학비 내고 이제 생활비도 좀 도움 되고 그래서 한 1억 가지고 뭐 많이 벌어봐야 그래도 한 4, 5천 정도 50% 수익 났다. 와 너무 행복해요. 이럴 소시민들입니다. 뭐 이렇게 크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그렇게 다 뺏어갈 이럴 시장 분위기로 나오는 그 더티한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 특히 공매도 친다고 해서 나중에 봤더니 불법 공매도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친구들 거의 그냥 이러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런 저희의 소중한 투자금을 대응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너무 위축된 시장이 아니라 요 위쪽에서 그래도 안정돼서 그다음에 거기서 움직여줘라. 그래야 나 좀 숨통 좀 트이고 올해 그렇잖아요. 올해 그래도 상반기 때 뭐 성장주들 AI 로봇 2차 전지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다 좋다고 그러는데 왠지 손이 안 나가서 못 샀어요. 지금 하반기 들어오다 보니까 수익 그때 제대로 못 내게 되면 하반기 때는 오히려 더 계좌가 손해 나는 이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물론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성장 섹터가 뭐가 변한다. 바로 뛰어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는 저희가 관리하는 능력들도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지금 또 하반기가 취약한 케이징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하시면서 지금은 일단 적어도 많은 거 안 바래요. 한 2440선 위쪽으로만 올려주세요. 거기서 그나마 숨통 좀 트이고 있을게요. 이런 심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한번 봤고요. 지금 동향 보게 되면은 또 이번 주 또 체크할 게 조금 있습니다. 이번 주 월 중반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조금 더 확인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월 중반이면 항상 이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CPI, PPI. 근데 미국 쪽이다 보니까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 제일 중요하게 보겠죠. CPI 쪽에서 지난번 헤드라인이 있고 코어가 있겠죠. 이게 지금 3.7에서 한 3.3으로 낮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한숨 돌리겠죠. 하지만 코어는 여전히 4.1%, 4%대 이상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부담이겠죠. 이번에도 거의 4%대에선 유지할 걸로 봐요. 하지만 기조가 하락할 걸로 보고 있죠. 그리고 또 그나마 약간이라도 하락하는 쪽으로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질까라는 쪽인데
요거를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물가 지수에 대한 흐름들인데, 미국은 지금 보는 게 물가 수준이 요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코어 CPI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식료품과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을 뺀 것들이죠. 요거는 생각보다 아직까지 좀 높은 수치죠.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꺾여가는 기조 쪽에서 한번 쭉 내려오다가 약간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꺾이는 거는 그냥 일반 헤드라인 CPI죠. 근데 코어까지도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라는 입장인데, 요거는 아마 제가 보기엔 좀 늦을 거예요. 왜냐면은 주택 쪽에 대한 이쪽은 미국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수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지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쇼티지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약간 일자리도 그래도 충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동도 하고 거기서 내가 일자리를 찾았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이동하는데 그 충분한 신규 주택들이 공급되느냐, 이것도 또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늦다라고 하는데, CPI는 그래도 영향권들이 유가나 아니면 에너지 가격들만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은 이 과정들은 그래도 하향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약간 좀 환호할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파란 선, 검은색 선 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만, 중국은 PPI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는데,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더 주목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다가 꺾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이걸 뭘 보냐면은 물가가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못 올라가요. 일본식 얘기하는 성장이 멈추고 하향하다 보니까 계속 물가가 못 오르는 현상, 디플레이션이죠. 이게 따른 부담감이 큰 쪽으로, 중국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담감이 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중국의 경제가 살아난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조건들을 보게 되면 PPI가 우상향으로 가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제대로 작동 못하다 보니까, 중국은 그렇죠. 생산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싼 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소비자 물가가 못 올라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마운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경제 회복을 생각한다 하게 되면 PPI는 서서히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변화 쪽에서 약간 위축됐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 확인돼야 아이고 중국 살았어 라는 생각들이 들겠죠. 그래서 좀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은 약간 떨어져야 되고 중국은 올라가야 되고, 이런 현상들 뭐 그러네요. 한쪽은 이쪽을 봐야 되고 한쪽은 이쪽을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조니까 저희도 뭐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뭐 실물 지표 15일 날 발표되죠. 15일 날 발표되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현상들, 이거 많이 체크할 것 같고, 이거는 좋아져야 좋습니다. 나아져야 좋은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에이펙 정상을 통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요인들, 당장 이제 14일부터 나오는 얘기들 또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요인들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손잡을 것이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 보니까 중국이 미리 가기 전에 선물을 쫙 줍니다. 콩 사주고요. 거기다가 보잉에 비행기 발주하겠다. 그래서 보잉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항공기 쪽에서 가장 또 큰 제조업체인데, 여기서 약간 손절했다가 다시 손절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좀 중국은 이렇게 해주는 만큼 너희들은 뭐 줄래? 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더 올리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뭐 일단 악수하고 씩 웃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야 될 거고, 그게 국내 시장 쪽에서는, 주식시장 쪽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어떤 갈등이 완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 같은 중간재를 또 수입해다가 또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무역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어떤 장벽들이 낮아지는 게 좋겠죠. 그런 쪽으로 혹시나 뭐 관세 얘기 모르겠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좀 진전된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그런 쪽을 기대는 살짝 하되, 또 너무 기대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또 왔다가 또 밥만 먹고 돌아갔다. 이건 또 뭐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로는 미국의 임시 예산안. 요거는 조금 골치 아프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일이 한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때까지 어떤 일이 나와야 되냐면, 지금 임시 예산안 관련된 쪽에서 지난번에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쪽에서 일단 요거 가지고 넘기자라고 했던 한도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지금 공화당에서 공화당 하원 의장이죠. 하원 의장이 짠 계획 가지고는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 민주당은 당연히 올라오면 일단 거부할 거야. 왜냐면 임시 예산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공화당은 그렇게 봅니다. 아니 민주당 돈 펑펑 쓰고 있어. 이런데 어떻게 물가가 잡혀?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삭감이 필요해. 그런데 이거는 전혀 안 담긴 예산은 안 돼. 라고 강경파들은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먼저 합의가 돼서 들어오고, 근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또 민주당도 그렇게 합의해주고 그래서 상원까지 통과해서 딱 돼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항상 정치적인 문제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그냥 불확실성 껐다가 뭐 하루 이틀 못해도 뭐 셧다운 된다고 하더라도 뭐 하루 이틀 안에 그냥 끝내면 돼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어디다 정치는 어려워요. 갈등이 크고요. 이번에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생각보다 좀 길어진다. 그리고 또 뭐 하루 이틀 가는데 점점 길어지고 별로 뉴스가 계속 싸우고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은 그거죠. 지금 S&P, 피치, 특히 신용평가 글로벌 3대 회사들이 다 미국의 등급을 낮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디스 남았습니다. 무디스는 지금 똑같이 신용등급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하향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왜 하향됐냐면은 이거 기다렸다가 뭐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인 거는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찰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무디스가 이번에 부정적으로 내려 강등시킨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치적인 첨예한 대립 이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에서 합의 못 본다. 그런데 너희는 부채를 계속 이렇게 안고 가는 나라인데 합의 못 봐? 강등시키겠어. 이거 나오게 되면 부담감이 좀 큰 거겠죠. 그래서 혹자는 지난번에 S&P 500은 지수입니다. 예, S&P가 강등을 시켰을 때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큰 충격 없었다. 이번에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디스는 미국계입니다. 게다가 대주주가 워렌 버핏입니다. 이런 쪽에서 그래서 미국을 많이 봐줬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혹시나 꺾었다.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지스타 2023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차면 NC소프트나 아니면 나머지 게임사들이 이쪽도 어차피 성장주긴 하지만 그래도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 확보하면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지스타 내용들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IPO합니다. 이것들이 나왔는 데는 그나마 싸게 나왔다는 관점 쪽에서 막 또 매수가 올라오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2차전지 쪽에서도 약간 이게 생각보다 IPO에서 강하게 들어가면서까지는 기대 안 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 기대 안 하고 그래도 인기가 없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관심이 높아서 주가가 탄력받는지 아니면 역시나 인기 없는 만큼 그대로 추락하는지 그에 따라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주가 영향을 받을 거고 2차전지 지금 막 기술적 반등이 나올 시점이에요. 지금은요. 예, 여기서 그걸 또 꺾어버리는지 또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체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IR하라고 있는 거지 언제 있습니까? IR은 주주와의 신뢰, 소통입니다. 이런 쪽을 보여주는 회사와 아닌 회사는 주가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마 실적 충격들은 소화는 할 겁니다. 하지만 HBM 관련된 쪽에서 성과 내고 기대한 지 저희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이 좀 필요했다. 여기 수주받은 것들 나와서 이제 현실화된다. 그러면 HBM이 가장 최선호다. 당장 돈 벌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내년이 핵심입니다.